자, 이번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에서 독립변수 보고 부분을 볼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가정은 선형회귀 분석처럼 피처들 간에 뭐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그래도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뭐 VIF 값을 찾거나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피처들 간의 유의 수준을 판별을 해서 이 변수들이 이 분석 모형에 들어가기에 유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런 자체가 통계적인 어떤 분석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박해요. 아예 그런 기능들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형회귀 했을 때처럼 스테이트 모델스를 사용하면은 로지스틱 회귀도 이런 결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개수, 표준 오차, 그 다음에 p-value 이런 값들은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값 요거 세 개는 이미 결과 보고 할 때 이미 계산을 했어요. 요 세 개는. 요 두 개는 이제 결정 개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따로 출력은 안 했지만 요 세 가지 값은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서칭을 해갖고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거 만들어내는 코드를 찾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수식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과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서 요거랑 똑같은 결과값을 재현하는 거에만 일단 목표를 둬볼게요. 같은 데이터로 할까 하다가 데이터셋을 바꿨어요. 미리 준비해온 예제는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돌린 거였는데 한번 너무 똑같은 것만 울거먹는 것 같아서 데이터셋을 잠깐 사이에 바꿨습니다. 캐글에 보면은 오렌지와 자몽을 구별하는 예제 데이터셋이 있고요. 지름, 무게, 색상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오렌지인지 자몽인지 분리하는 예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필드가 종속 변수로 오렌지와 자몽 두 개로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지름, 무게, 색상 같은 경우는 보통 RGB 색상의 조합으로 표현하니까 빨강, 초록, 파랑이 각각 어느 정도씩 포함되어 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상 값은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 분석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미지 분석할 때는 색상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픽셀 단위 색상까지 다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색상은 빨강, 초록, 파랑 요 세 가지가 이제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르죠. 빛의 삼원색. 요 세 가지 색상이 각각 몇 %씩 조합되어 있는가로 색상을 분류하는데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져요. 255가 100%라고 보시면 되고 0은 0%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로딩을 했습니다. 카테고리에 name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데이터 대충 이렇게 생겨 있는 거 확인했어요. 자, 기술 통계량을 보면은 이거 진짜 작정하고 만든 데이터인가 봐요. 데이터 되게 이뻐요. 자, 일단 보면은요. 평균값이 서로 다른 걸로 봐서는 스케일링은 필요해요. 근데 보시면은 평균하고 중앙값이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안 봐도 그냥 정규분포 따르는 거야, 싹 다. 일단 결측치는 다 없고요. 이상치 여부는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상자 그림을 그려봐야겠지만 일단은 정규 분포는 다 따르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데이터 군집도 딱 5대5로 딱 균형 잡게 잡혀 있고요.
이제 작정하고 만든 예제인가 봐요. 그래서 데이터의 군집 비율은 5,000개로 모두 균이라고 각 피처 간의 피처의 평균과 중앙값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좀 해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요. 로지스틱 회귀의 종속 변수는 반드시 0, 1로 구분된 정수형 이진값으로 구성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이런 식으로 문자열로 처리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더미 변수 만드는 거랑은 좀 달라요. 더미 변수는 값의 종류별로 컬럼을 늘리는 거지만 얘는 값의 종류별로 0, 1, 2, 3, 4 이렇게 숫자 값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의 필드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df는 origin.copy 한 다음에 df의 name은 df의 name.map 그 다음에 얘는 0 그 다음에 얘는 1 이렇게 간다고요. 자, 근데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 값의 종류가 더 늘어날 거예요. 값의 종류가 뭐 A는 2, B는 3 이런 식으로 값의 종류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값의 종류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맵 함수로 다 처리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번거롭다는 얘기 나오면 또 뭐 하나 만드나 보다 하시면 돼요. 자, util.py예요. 맨 밑에 보시면은 myLabelling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고 내가 라벨링을 하고 싶은 필드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필드를 name이라고 줬다고 쳐요. name하고 풀하고 하나 또 줬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일단 전달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를 하고 요 항목으로 반복을 돌려요. 그럼 F가 처음에는 name이 되겠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이라는 필드의 유니크 값의 종류별로 뽑아냅니다. 이거를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정렬합니다. 그럼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겠죠. 자,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를 갖고 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반복을 돌려요. 반복을 돌려요. 만약에 name에 들어있는 게 A, B, C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요 VC 자체가 A, B, C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로 반복을 돌려. 그럼 I는 인덱스 번호니까 0, 1, 2가 되겠죠. V는 밸류니까 A, B, C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V 콜론 I, A 콜론 0.
B:1, C:2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떼어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의 맵에다가 세팅하고요. 데이터 타입을 정수로 바꿉니다. 카테고리 타입은 로지스틱 퀴기가 안 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달된 필드를 전부 세팅한 다음에 리턴을 해요. 자, 그래서 util.py에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요. 그러면 df는 my 라벨링 오리진을 갖고 네임 필드를 처리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네임이라는 필드가 이렇게 라벨링이 된 거죠. 자, 데이터 전처리 전에 그래도 상자 그림 정도는 그려볼까요? my 박스 플롯 오리진을 걸고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나와요. 색상 값에 대해서 약간의 이상치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데이터 표준화가 시급해 보여요. 자, 데이터 표준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했으니까 표준화부터 합시다. 자, df는 my 스탠다드 스케일러 오리진 걸고 y 네임은 네임이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링 된 거를 다시 한번 상자 그림으로 그려보죠. 자, 색상에 대해서 좀 이상치가 보이고요. 그린하고 블루 쪽에 좀 이상치가 보이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유난히 큰 애들도 좀 있고요. 그래도 데이터 분포는 일정해졌어요. 이상치에 대한 처리는 이상치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이상치를 처리한 경우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만 여기서는 이상치 정제는 생략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상치 정제에서 결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독립변수 결과 보고하자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해야죠. 자, df라고 만들었으니까 이 df를 가지고 2번으로 네임 변수를 라벨링을 다시 합니다. 네임이라는 필드에 이렇게 쭉 분류가 돼 있죠. 패키지를 하나 추가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재현할 겁니다. 아직 넘파이는 안 쓰였고. 자, 스테이트 모델스의 로짓 함수. 이게 우리가 그 전에 OLS라고 해서 회계 분석했던 거에 대응되는 로지스틱 기능이에요.
add constant는 이거 우리 전에 상수항이라 그래서 값을 1로만 갖는 필드 추가한 적 있죠. 그때 우리가 선형회계 했을 때 그 R² 값이 약간의 좀 차이가 좀 났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사이클러는 X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면 지가 알아서 내부적으로 상수항을 추가해서 돌려요. 근데 스테이트 모델스는 상수항을 추가를 안 하기 때문에 정석으로 하려면 원래 상수항을 추가해서 돌려야 돼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약간 값에 오차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번거로워서 넘어갔어요. 자, 상수항을 추가할 때 직접 우리가 그냥 숫자 1이라는 컬럼을 넣어도 되는데 이 함수는 상수항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일단 데이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자, 스테이트 모델스 패키지로 활용한 로지스틱 분석입니다. 모델은 변수부터 초기화죠. y는 df2에서 name, x는 df2.drop, name. 모델은 로짓. 얘는 y를 먼저 줘요. 그 다음에 그냥 x를 주면 안 돼요. 상수항을 추가해서 줘야 돼요. 모델.fit. 그리고 프린트 fit.summary 라고 출력하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예제는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해내는 코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굳이 힘들게 코드 안 만들고 이거 써도 되잖아요. 나쁘질 않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걸 안 쓰고 수치값으로 직접 만들려고 할까? 왜냐면은 우리 로지스틱 돌릴 때 이제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수는 이 로지스틱 회기에 전달할 수 있는 이 페널티 종류별로 이제 다 세팅하고 C값도 이렇게 값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최적의 스코어를 찾고 있죠. 이게 데이터마다 다르다 그랬죠. 근데 스테이트 모델스는요, 페널티를 무조건 L2로 고정하고 C값을 무조건 100으로 고정해요. 그러니까 최적의 성능을 갖는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계산을 하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p-value가 전부 0.05보다 작으니까 이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요. 자, 요 콘스트, 상수항이니까 얘가 콘스트라고 표시된 건데 이게 절편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개수인 거죠. 일단 요 결과까지 만들어 놓고 요거에 맞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만든 모듈에서 리턴해주는 객체를 통해서 직접 구현을 해야죠. 사이클런을 활용한 로지스틱 분석. 자, 분석 모형부터 만들게요. 얘는 만들기 전에 데이터 쪼개야 되죠. 근데 요 결과랑 똑같이 나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도
데이터 쪼개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스테이트 모델수와 같은 결과값을 만드는 게 목표이므로 풀연 검증 데이터 분할 없이 모든 데이터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거예요. 확실히 예제 데이터긴 예제 데이터다. 너무 잘 나오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제 원하는 코드는 이 다음에 넣어야겠죠?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코드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전교시에 이제 사이킷 런으로 로지스틱 위기를 돌렸었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머신러닝은 이 C값이 0.001 그리고 페널티는 L2인 경우에 스코어가 가장 좋다. 그래서 그때 의사결정 계수가 0.626이 나왔다. 라고 판정을 했어요. 근데 스테이트 모델스로 만든 거를 보면은 얘는 의사결정 계수가 0.831호가 나오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 밖에 그 밑에 절편을 만드는 거랑 회계계수를 확인하는 거는 선형회계랑 똑같아요. 절편, 인터셉트라는 값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계수는 COEF 값 확인하면 돼요. 다만 2차 배열로 나오니까 이제 0번째 행에 i번째라고 출력을 해야겠죠. 변수 이름 확인해서 변수별로 계수값들 확인한 건데, 이것도 보면은, 자, 절편이 마이너스 0.0127 나왔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계수값도 보면은, 마이너스 0.76,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0.72, 얘는 48. 이건 뭐 거의 비교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 스테이트 모델 패키지는요, 하이프 파라미터가 페널티는 논이고, C는 100으로 고정된 결과를 만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점 내부 연산 과정에서 소수점 스탯짜리 정도에서 오차는 좀 있어요. 자, 그래서 교차 검정 파라미터를 C 값을 100으로 고정하고 페널티를 L2 논이었나 L2였나? 잠깐 논으로 한번 해볼게요. L2가 맞네요. 자, L2로 바꿔서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확인하면은 의사결정 계수 0.83, 0.83, 1. 소수점 한 셋째짜리, 넷째짜리 정도에서 오차는 좀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소수점 2개짜리까지만 치고서 나머지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될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편과 회귀개수 확인해보죠. 절편은 차이가 조금 나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어제 확인했을 때는 아예 페널티를 명시를 안 했던 거라서. 자, C값만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의사결정 개수는 그대로 나왔고, 절편값이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이거 재시작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확인했을 때 값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뭐 여기저기 좀 건드렸더니 값이 좀 바뀌네요. 자, 값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내부적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그 제가 확인했을 때 한 100이라고 꼭 집어준 게 아니라 이 값을 굉장히 크게 줘야 된다. 그렇게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어 갖고 임의로 제가 100이라고 이제 잡았던 건데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좀 차이는 좀 크게 나네요. (100) 이상의 큰 값으로 고정된 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 지정 불가예요. 자, 어쨌건 이제 회귀개수까지 이제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값들을 또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코드를, 이렇게 돼 있는 코드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수학적인 내부 내용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자, 추정 확률 변수를 만들게요. estimate predict prov a 여기다가 x를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추정 확률 나오고, 이 추정 확률의 데이터 길이. n은 len. 데이터 길이. 그리고 개수의 길이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상수항, 즉 절편까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샘플 수겠죠. 그리고 개수의 수 플러스 1. 1은 절편용이에요. 자, 요 배열을 합칩니다. 개수하고 절편을 하나의 배열로 결합을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형외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해요. 절편과 개수를 하나의 배열로 결합을 해요. 자, COEFS는 np. 콘캣네이트, 배열을 결합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에다가 추정기가 갖고 있는 인터셉트 값과 추정기가 갖고 있는 개수 배열을 하나로 결합을 시켜요. 아, 언더바가 빠졌네요. 자, 다음은 이제 X값을 활용해서 이제 배열을 만들어요. 일단 코드부터 갈게요. X풀은 np.matrix np.insert에다가 자, 독립변수를 이제 배열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0번째에다가 1을 다 넣어요. 열로. 자, 이렇게 생긴 이제 배열을 만든 건데, 결국은 이거 상수항 추가한 거예요. 0번째에다가 1을 다 넣어라. X 데이터를 2차 배열로 만든 다음에 얘를 앞에다 1을 넣어라. 상수항 추가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선형외계랑 비슷한데, 변수의 길이를 활용해서
모든 값이 0인 행렬을 생성을 해요. 여기를 실행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자, 이 값을 다 사용해서 이제 표준 오차를 구해요. 여기다가 이 ANS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X풀 얘를 이제 행렬 합하고 행렬 곱으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P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만든 요거거든요. 요 변수만 교체를 할게요. 자, 정확히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진 이 SE 값이 표준 오차예요. 스테이트 모델스하고 약간씩의 오차는 있어요. 0.073, 0.077. 얘도 약간 이 언저리. 얘도 이 언저리. 그리고 0.57, 0.68, 0.66. 약간씩의 오차는 있어요. 자, 그 다음 T값. 자, 아까 개수 묶은 거에 표준 오차를 나누시면 됩니다. 요 T값은 P-value를 구할 때 쓰려고 만든 건데요. 이걸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P-value를 구해요. 그냥 T 이렇게 출력할까요? 여기도 SE 그냥 이렇게 출력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얘가 스테이트 모델스 안에 있어요. SCI 파이에. 그래서 패키지 하나 추가할게요. from SCI 파이의 state import 놈이에요.
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를 제공을 해요. 다시 내려가서 그래서 t값의 평균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걸 1에서 뺍니다. 그걸 이제 2로 곱해주면은 위에 define 안 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최종 P밸류가 떨어집니다. 다 0으로 나오네. 아, 이거 예제 참 잘 들어맞았죠. 자, 여기서 도출된 요 과정들. 요각. COEFS. 요거랑, 그 다음에 표준오차 SE값. 그리고 T값. 마지막으로 P밸류. 얘네를 묶어서 하나의 표로 만드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서정액이 할 때도 쭉 내려가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해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그 다음에 개수, 표준오차, t값, 유의확률 이런 값들을 구했잖아요. 표준화 개수는 뭐 굳이 안 구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슷한 표를 또 만들 겁니다. 자, 전에 썼던 코드를 이제 뽑아왔는데 표준화 개수는 안 들어갈 거고 VIF가 빠질 거고 P는 변수값을 P밸류로 고칩시다. 독립변수의 이름이 피처 네임스라고 해서 있었죠. 그래서 피처 네임스 길이만큼 yName, y.name을 곱해줄 건데 만약에 개수까지 같이 표현할 거면은 요 길이에 1을 더해줘야겠죠.
자, 요 값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는 지금 개수가 안 들어가 있고, 만약에 개수를 넣을 거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다가 그 개수라고 해서 이제 콘스트라고 하나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개수는 지금 다 빼고 출력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값. 개수값이 어디 갔어? 얘였죠? COEF의 0번째. 자, 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표준오차. 아까 SE라고 만든 거였어요. 자, 얘도 개수에 해당하는 거는 빼고 들어갈 거고요. T값도 개수에 해당하는 거 뺄 거고, 유의약률도 개수에 해당하는 거 빼고. 길이가 어디가 뭔가 안 맞네. 아, 여기 개수 빼고 가기로 했죠, 참. 이렇게요. 그럼 얘를 my pretty table 함수에다가 전달하면은 개수, 표준오차, t값, 그리고 유의확률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모듈로 묶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부터 이제 쭉 하나씩 묶어서 그 모듈화 시키면 되겠죠? 자, 함수 원형은 전에 했었던 my regression report 그 함수를 원형으로 할게요. my regression report 얘를 원형으로 할게요. 자, 밑에다가 함수를 추가합니다. 근데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일 거고 any x, y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별도로 그래프를 출력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지금 뭐 그래프를 따로 놓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만 갑시다. 자, 일단 추정 확률부터 하나씩 옮겨 놓을게요. 출력문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추정 확률의 길이. 이게 샘플수였죠? 그 다음에 개수의 수 플러스 1 절편까지 더해서 값 구하고 절편과 개수를 하나의 배열로 결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추가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길이를 활용해서 모든 값이 0인 빈 행렬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 t값. 하나씩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모듈을 할 때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모듈을 만들고 싶을 때 클래스, 그 함수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라인을 미리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가 확인되면 옮기시면 돼요. 자, p밸류. 자, 이 놈이라고 하는 애가 임포트가 돼야죠. 자, 스크롤 메뉴를 올려서 놈이라는 패키지도 임포트 할게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표를 만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지금 만든 이 함수를 선형회기 쪽에서, 아니, 그, 로지스틱 회기 쪽에서 파라미터 하나 또 추가하는 거예요. 러닝 커브 뒤에 리포트 불값으로 줄 거고요. my logistic classification에 report라는 파라미터 추가하고 여기서 if report가 true라면 이 함수를 처리하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검증 데이터가 있으면 검증 데이터가 있으면은 X는 X 테스트, Y는 Y 테스트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훈련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자, 모듈화 기능 확인해 볼게요. 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에 분류기랑 X, Y 전달하면 되죠. 자, 함수 바뀐 거를 지금 인식을 못하니까 재시작 한번 할게요. 그럼 이제 결과가 확인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전에 했을 때는 이 독립 변수들에 대해서
반복문 돌면서 유의항렬 값으로 이제 문자열 출력하는 것도 했었어요. 어떤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뭐 이런 출력문들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결과 보고 문자열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독립변수 넣었을 때 회귀계수는 얼마고 뭐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뭐 이런 문자열까지 출력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게요. 이제 표 보면은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코드 여기까지 다 올라갔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었던 이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셋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회계분석 처리한 게 모듈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성능평가 밑에 독립변수 보고까지 같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유의항렬 값들이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들은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게 이제 눈에 좀 보이는 거죠. 자, 코드 다 올라갔으니까 요거까지 이제 실습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다 종합해서 그 예고했던 대로 타이타닉 데이터셋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4시 반 해봅시다. 자, 요거 하나만 더요. 코딩을 하는 건 아니고, 아까는 데이터가 너무 잘 떨어져갖고, 그, 약간씩 오차가 나와갖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했었던 그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 있죠? 그걸로 예제를 다시 한번 재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 실수입 대상은 아니고, 그냥 아까 약간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미심쩍어서 같은 코드를 다시 돌린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자, 데이터 그냥 그대로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라벨링 거쳤고요. 그리고 X, Y 분리해서 스테이츠 모델스로 상수항 추가해서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지금 제가 오른쪽에 메모장에 복사를 해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로지스틱 모델로 C값만 100으로 고정해서 돌렸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모델스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의사결정 계수 0.278, 0.2718, 2718 맞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 부분이요. 자, 개수값 0.1232, 0.1232, 0.0352, 0.0352, 마이너스 0.0133, 00006, 마이너스 0.0012, 897, 9452. 여기서 조금 오차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에이지는 0.0149, 0149. 자, 그 다음 표준오차. 개수 빼고 봐야죠. 0.032, 457,
457, 뒤에 1, 15, 1, 15, 299, 009, 299, 009. 자, T값이라고 여기 Z라고 표기됐는데 T값이에요. 3.84, 그 다음에 9.48, 마이너스 2.54, 0.009, 1.32, 5.945, 3.16, 반올림하면 3.16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가 여기서 반올림을 했거든요. 여기서 반올림해서 아니요, 여기서 반올림했구나. 여기서 반올림했고, 그 다음에 593, 여기서 반올림. 그러니까 이게 반올림 규칙을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자, 유의항률 00, 0.11, 개수 빼고 00, 0.11, 929, 928, 186, 02, 111.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약간씩의 그 반올림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까지는 좀 이 안의 로직을 추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최대한 이제 근접치를 이제 뽑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로지스틱 회귀에서까지만 이렇게 쓰는 거고 아마 뒤에 가서 이제 또 다른 분류 분석 알고리즘에서는 아마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대한 일반적인 논문에서 쓰이는 값들에 근접했다 라는 걸로 이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걸 빌미로 해서 요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분석 자료를 찾아서 이제 실습을 해보셔야겠죠? 여기까지요. 스테이트 모델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사이클 런이잖아요. 사이클 런하고는 그 애당초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계 분석 모형하고 머신러닝은 통계 분석은 여러 개의 변수를 줬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건데 머신러닝은 변수들 간의 영향력 따위는 관심이 없어요. 애당초. 그냥 때려 넣으면 때려 넣는 거 다 버무려서 제일 정확한 예측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머신러닝만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p-value 값 찾아서 이거 다 변수 걸러내는 거 자체를 안 해요, 원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의 수준으로 그 변수값 걸러내는 거 건너뛰고 그냥 머신러닝 추정치로 바로 넘어가면은 구구단 안 외우고 그냥 바로 그냥 수능 문제 넘어가는 거랑 마찬가지 꼴이라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 말은 좀 녹음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녹화 한번 다시 켰고 일단 만드세요. 예.